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100배 주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책이 좋은데 뭐 꼭 사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 드릴게요. 부제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배 주식, 최고의 주식을 고르는 단 하나의 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자면 100배 주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많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궁금한 분들은 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서관 같은 데 있으면 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100배 주식을 찾아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런 100배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전문가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금융 개념만 알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자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투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절대로 투자가 목적이 아닌 투자를 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 보면 투자와 투기 설명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투기라는 것은 내가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거를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남기려고 생각했다면 이 보도 셰퍼의 의견에 따르자면 그건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자란 내가 계속해서 그걸 사 모으면서 그로 인해 생긴 수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투자인 거죠. 그런데 사고 파는 부동산이라면 그건 투기가 되는 거죠. 주식도 내가 팔아서 수익을 남기겠다면 투기이고 계속해서 사 모아서 그거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투자가 목적이 아닌 투자를 하지 말라. 왜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이 투기인지 투자인지를 잘 구분해서 그에 맞춰서 하면 되죠. 투기가 좋다, 투자가 좋다는 뜻 아니라는 것 아시죠? 필요하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투기 목적인지 목적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0배가 되기까지 수익률인데요. 현실적인 수익률은 이게 되겠죠. 14%, 35년 걸립니다. 제 나이 50에 이제 100배가 되기를 지금부터 기다린다면 14% 수익률이 나는 주식을 사서 35년을 보유하면 100배가 됩니다. 그러면 85세. 그때 100배가 돼서 내 1억 투자해서 100억 되면은 남은 100세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15년을 아주 편안하게 돈을 쓸 수가 있겠네요. 게다가 상속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36%까지 올라간다면 15년만 되면 100배가 되네요. 이 복리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토마스 펠프스라고요. 이 크리스토퍼 메이어가 이렇게 참고로 했던 더 선배 투자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올바로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라. 이게 이제 이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 펠프스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대로 된 주식에 대해서 올바로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비생산적인 활동을 경계하라는 의도이지 주식을 단순히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뭔가 주가를 본다든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자꾸 뭘 확인한다든가 하는 비생산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경계하라는 거지. 이 지금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기업이 이 이익과 그런 어떤 수익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도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는 없잖아요.
산업의 분위기도 바뀌고 또 기업들도 경쟁 회사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모니터링 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을 연구하고 다른 회사와 산업을 크게 능가하는 잠재력을 가진 장기적인 기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매매를 잊어버리고 매매를 모니터링 하는데 쏟았을 시간을 가족에게 사용하라라고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거기서 S&P 500 추천하고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매매를 이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죠. 계속 S&P 500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이니까 알아서 여기는 잘 굴러가요. 또 기업이 수익이 떨어지면 어차피 S&P 500 거기 그 리스트에서 빠질 거고 수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퍼센티지가 올라가니까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되죠.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항상 우리 제가 또 늘 애청하고 있는 힐링 여행자님 채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절약하고 그것을 또 다시 추가 매수해서 계속 주식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 평균 자산 수명이 이렇게 생각보다 짧습니다. 정보기술 관련해서는 6.6년밖에 안 되고요. 통신 서비스 16년, 뭐 에너지는 17.6년 이 정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노후 준비용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어떤 수명이 10년 안쪽이라면 우리가 투자할 때 더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고 할 때요.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의 어떤 효과 사례가 있어서 재미있길래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1987년에 하이테크 기업 그리고 생명공학 기업 10군데에 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투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9개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참 운이 좋게도 10번째 회사인 이 암젠이라고 하는 스타트 기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박을 쳐가지고 87년에 투자해서 이제 94년, 10년 좀 안 되네요. 7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때 이제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주식을 좀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 금액의 800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팔면서도 참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1987년 당시에 전망도 좋고 정말 이 회사는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나름 공부를 하고 분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그냥 허투루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 10군데 투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수명이라는 게 들쭉날쭉하니까 9개 망하고 하나가 성공한 거죠. 이렇게 본다면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00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정말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나스닥 100 기업 안에 100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망한다고 해서 그 ETF가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인내심이 가장 귀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첫 번째가 좋은 주식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근데 그걸 안 사면 헛거죠. 이걸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을 쥐고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한 투자가인 펠프스는 이 중에서 인내심이 가장 귀하다라고 합니다. 새겨 들을 필요가 있겠죠. 자, 100배 주식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예가 나오는데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더라고요. 소매업 하는 데도 있고 음료 제조, 식품 가공, 기술 업체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전기차 이런 게 뭐 메타버스 이런 게 뜬다고 해서
그 주식만 100배의 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100배 주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기업들 하나하나 분석하고 공부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그런 ETF를 사 모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8,000배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인데요. 만약에 65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50년 뒤에 1억 8천 달러. 만약에 만 원을 투자했다면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18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이렇게 1만 달러 투자할 만한 통찰력과 용기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5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것이 주식 100배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100배 주식을 위해서 필요한 정신 상태를 수용하는 데 도움될 만한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책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냥 세 가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좀 꼽아왔어요. 수익을 쫓지 말라, 따분해하지 마라, 그리고 예측가를 무시해라. 이게 바로 100배 주식을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멘탈 관리에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의 겸손이라는 책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식의 가격은 연구 파일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가장 두꺼운 파일은 보통 가장 골칫거리인 주식을 다룬다. 그런 주식은 바닥까지 떨어지기 마련이다. 잘 이해되는 주식은 파일이 얇다. 그러니까 뭐 S&P 500 이런 거 투자하는데 우리가 많은 공부가 필요 없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두꺼운 파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힐링 여행자님의 그런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주식 관련된 책, 또 여기 100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보유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수익률로 해서 10%, 20%, 30%, 1,000만 원 투자해서 만약에 20% 수익이다 그러면 200만 원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수익이 10%라 하더라도 수량을 우리가 1억으로 늘리면 1,000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수량보다 더 중요한 건 보유 기간이죠. S&P 500 같은 경우에 5년에 2배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량을 1,000주를 갖고 있는데 2,000주를 만드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1,000주를 갖고 있더라도 5년 이상을 내가 갖고 있게 되면 2배로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수익률보단 수량, 그리고 수량보단 보유 기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